이거를 쓰고 싶어요? 네. 자,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하나씩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그 너네 나중에 그 학교에서 패러데이 법칙이랑 렌치의 법칙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거 이제 이런 거는 항상 학교 선생님 따라가시면 돼요. 학교 선생님 따라가시면 되고 이제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저 식을 이용한 6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에어컨을 키면 추운 사람 손. 알았어. 내가 너무 못 참겠으면 그때 부탁 좀 할게. 여기 두 개. 하나는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어. 여기 네모난 도선이 있어. 이 전류의 세계를 내가 증가시키면 이 코일에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아마 흐르겠지? 그게 어떻게 흐를까?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 건데 그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세진다는 걸 의미해.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지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상쇄를 시켜야겠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거야. 질문. 이 코일은 이제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까? 왼쪽으로 힘을 받을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힘 받을까? 왼쪽으로 힘 받을까? 아까랑 느낌이 조금 비슷하면 좀 다를 거야. 코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인다면 어디로 힘을 받아서 움직일까? 왼쪽, 오른쪽. 자, 대충 결정이 됐으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묵비권 행사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난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도 돼요. 행사, 네, 행사, 네, 존중해야 됩니다. 예,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권리 행사할 거야?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말할 줄 아네. 윤호는. 알았어. 얼굴 근육으로 말을 하네? 희한하다. 자, 일단은 얘가, 우리 친구들. 커서 훌륭한 사람들일 것 같아. 자, 얘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잖아. 가까우면 크고, 멀면 약하다고. 가까운 데선 큰 걸 만들고, 멀리선 약한 걸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전류는, 어쨌든 여기다 전류의 세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전류가 이런 자기장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힘받고, 얘는 이 전류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는데 문제는 얘가 더 세지. 얘가 더 세. 자기장이 크니까 그만큼 더 큰 자기력을 받아서 이 코일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나왔지 지금. 전자기도 나왔고 전자기력 나왔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나왔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모든 게 융합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강자성체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나와. 자,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여기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 속에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대. 그리고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더래.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이게 나오나? 나온다. 처음에는 자기장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은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소하더래요. 1구역, 2구간, 3구간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언제랑 언제? 1번하고 3번이라는 건 금방 알았을 거야. 그럼 1번하고 3번이 누가 더 큰 유도기 전력을 만들었을지도 딱 보면 알 거야.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가 작으니까 얘가 더 많이 만들겠지. 왜냐하면 유도기 전력은 T분의 델타 파인데 델타 B 곱하기 S. 면적은 안 변하잖아. 자기장이 변하는 거지. 자기장이 똑같이 변했어. 이거랑 똑같이 변했지만 시간이 짧은 만큼 더 큰 유도기 전력을 만들었겠네. 그래서 얘가 더 유도기 전력이 크고 얘는 작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가 된다? 기울기는 유도기 전력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야. 1구간과 3구간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할까요? 일정할까요? 일정하게 변할까요? 아니면 일정할까요? 일정하게 일정한 거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유도기 전력도 일정한 거고, 얘가 일정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거. 여기는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여기는 그냥 안 만들어지는 거지. 변화가 없으니까. 세 번째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야. 쫙 해서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을 지나가는 코일이 있었다. 이 구간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B, 얘는 나오는 자기장이 B,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E. 그럼 전류가 언제 생기는지는 알 거야. 요때 한번 생기고, 요때 한번 생기고, 요때 생기고, 요때 생기는 거야. 나머지는 안 생기지. 이때 생기는 첫 번째 크기 비교, 유도기 전력의 크기 비교, 그리고 방향도 비교해보자.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를 쭉 보다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일단 이걸 먼저 쓰셔야 돼요. 여긴 자기장이 없음.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결정해.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쓸게. 나는 1 하나니까 얘는 나오는 게 1, 얘는 들어가는 게 2개. 그리고 나와서는 아무것도 없지. 자,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돼요?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 얼만큼 변한 거야? 마이너스 2가 변했지. 얼만큼 변했어? 플러스 2만큼 변했지. 얼만큼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변했지. 얼만큼 변했어요? 플러스 2가 변한 거야. 자, 그럼 유도기 전력이 가장 컸던 건 언제다? 요때가 가장 컸다. 그 다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의미해. 그래서 내가 하나가, 얘가 만약에 시계면 반시계 시계고, 얘를 시계라고 하면 반시계 얘를 반시계라고 하면 시계 반시계가 되는 거야. 자, 들어간다. 이게 많아지지. 남은 거 만들게. 이렇게 그렇지. 얘는 반시계래. 그럼 얘도 반시계야. 그럼 얘는 시계고, 얘는 시계로 방향까지 비교할 수 있어.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풀 때는 조건이 있어. 속도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지.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코일을 집어넣을 거고, 코일을 집어넣을 거거든. 속도가 V고 속도가 2V야. 누가 세겠니? A랑 B에 만들어지는 유도기 전력은 당연히 B가 세겠죠. 그죠? B가 세. 그럼 그 다음 질문. 얘랑 얘가
여기까지 그죠? 이런 애가 들어가. 2V. B랑 C랑 누가 쓰게? C가 쓰겠지. 왜냐면 얘는 요 면적이 변할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면적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2배면은 만들어진 유도비 전력도 2배가 된다. 그럼 유도비 전력의 비율은 1대 2대 4. 오케이? 그럼 만약에 미안해. 아이 참 한번 다 그릴 걸.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D가 2V로 들어온다. 그럼 얘랑 얘랑 면적은 똑같잖아. 얘랑 얘랑 만들어진 유도 규절력이 똑같아 달라. 다르지. 얘는 들어가는 면적이 요 면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들어가는 거니까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겠지. 변화되는 면적을 보는 거야. 전체 면적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의 면적을 보는 거야. 델타 S를 보는 거지. 써있죠? 써있죠 여기. 가끔 내가 소리 지르면 여강실에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구나. 자제할게요. 얘들아 내 목소리 잘 들리지? 친절하게 A, B, C, D를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게 들어오는데 C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얘랑 똑같이 2V로 들어와. 2라고 써. 얘랑의 차이가 뭐니? 얘는 전면이 들어오는데 얘는 일부만 걸쳐 들어오지. 그 일부를 절반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랑 얘랑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아니 학교가 몸으로 대답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랑 얘가 똑같은 거지. 구분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아마 이제 계속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전자기구의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장 단순한 이야기, 자석을 가지고 왔다 갔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 이런 거. 막대기를 잡아 당겼을 때, 밀었을 때 이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유도 규절력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나는 크기고 하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얘기는 딱 하나 남았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하고 이제 내용 설명할 거는 발전기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금속 탐지기 하나만 얘기를 하자. 발전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발전기를 어떻게 그릴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때 이 코일에는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를까? 그리고 저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코일이 이제 다시 비스듬하게 넘어가.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이 사이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워졌던 코일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때랑 이때랑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까? 혹은 변하지 않을까? 그 다음 그릴 거는 짠짠짠 짠짠짠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애가 완전 누워버리는 거야. 누워버릴 때랑 그리고 저 누워있는
코일이 다시 비스듬하게 더 내려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변할까 안 변할까?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자, 이거부터 해보자. 자기장 이렇게 있는데 비스듬히 있어. 그럼 여기 통과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 세워져 있으면 통과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지. 이쪽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지면 싫어.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 이렇게 흐르는 거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흐르고. 이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일로 쭉 넘어갈 때 이때는 되게 많은 자기장이 있어, 자석이.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줄지, 지나갈 수 있는 게. 얘가 줄어들면 좋아지고. 싫어. 어떻게 해? 더 만들어야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위에서 그려보면은 이렇게지. 자, 전류의 방향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게 여기 들어가 있었네. 한 장만 뜯어야지. 야, 이거 옛날에 뽑아놓은 건데. 살아있네. 자, 이걸 보면 애들이 안 바꿨다고 해.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 자,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지.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야. 얘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내가 왜 반대쪽에다가 해놨냐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흘렀던 거야.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흘렀던 거야. 여기 비춰서 보여?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같은 방향처럼 보이는데 코일이 뒤집힌 거야. 그래서 이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해서 요때 전류의 방향 변화가 일어나. 이건 앞에서 본 거고 이건 뒤에서 본 거지. 뒷면으로 넘어갔을 때 전류의 방향인 거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뀐 거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전류의 방향이 같았을 거 아니야? 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이 같았을 거고, 여전히 뒤집혀져 있는 거고, 얘도 뒤집혀져 있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다시 점점 좀 많아져. 이게 점점 좀 많아져.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지. 전류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흘러야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 보면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똑같네. 뒤집혀져 있는 것도 똑같고 전류도 똑같아. 그래서 이때는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전류의 방향이 변화 없습니다. 대신에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 전류 최대라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전류가 가장 많이 흘러.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전류가 최대였다가 다시 약해지면서 방향이 꺾이고, 다시 최대가 됐다가 약해지면서 꺾이고, 최대가 됐다가 약해지면서 꺾이고, 최대가 됐다가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져요. 이게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교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류를 그 전기 기호로 표현할 때 사인 곡선으로 그려주는 이유가 만들어진 전류의 그 곡선 모양이 사인 값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압, 야,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때 보통 우리 집에 들어오는 최대 전압이 얼마게? 220V가 아니야. 약간 340V 정도인가? 320, 340. 하여튼 그렇게 돼. 최대값은 그건데, 그럼 우리는 이거 평균값을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압은 220이 아니야. 계속 변하거든. 계속 변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는 계속 변해. 우리가 이걸 평균값을 구하려면은 그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면 되잖아. 근데 그 값들 다 더해서 나누는 것도,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돼버리지. 그럴 때 뭐 해주니? 수학 통계에서 배우지. 어떻게 해줘? 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루트로 씌워버리지. 그치? 얘네들도 제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다시 만들어줘.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수학할 때 배울 거야.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에 대한 어떤 평균 값을 구하려면 제곱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얘네들도 제곱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이거 왜 저러지? 어쨌든 얘를 제곱을 해서 계산한 그 값이 루트 2가 나와. 루트 2. 최대값에다가 최대 전압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그게 평균 전압값이 나와. 그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220V라는 거야.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를 내시면 진짜 이상한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이걸 굳이 얘기해 준 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얘기해 준 거고, 뭐 수학할 때도 또 나올 거니까 비슷한 게. 발전기를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교류전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핵심은 전류가 언제 바뀌고 언제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이크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서로 비교하지. 전동기와 발전기는 서로 짝이면서 반대다. 스피커와 마이크도 서로 짝이면서 반대가 된다. 전동기랑 스피커는 또 묶어가지고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지.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운동에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고, 발전기랑 마이크는 역학적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였었어. 그래서 얘네들끼리 짝이야. 스피커랑 마이크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서로 위치를 바꿔서. 그러지 마. 어쨌든 뭐 혹시 탑건 본 사람? 탑건 안 봤어? 갔어? 아니 뭐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무슨 내가 얘를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고. 아니 뭐 저기 재밌습니다. 토로 본 사람. 도라지가 안 봤구나. 만약에 볼 생각이 있으면은 토르를 먼저 보고 탑건을 보세요. 탑건을 보고 토르를 보면은 가슴이 옹졸해집니다. 되게 옹졸해서 저거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토르를 보면은 그냥 그런 탑건을 안 보고 토르를 보면 재밌는데? 탑건을 보면 우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왜 맛없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무슨 맛없는 거라고 그래. 아니 맛은 있어. 또 적당히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진짜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비교해 안 된다는데, 여러분 비교 그냥 안 좋습니다. 어쨌든 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건데, 저 토로 좋아해요. 토로 좋아하고 물리도 다 좋아해요. 자, 우리 저기 금속 탐지기 얘기를 해야 돼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이 남을 때가 있어. 제대한 후, 제대 직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같은 데 갔다 와서 이제 못 가겠구나. 제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았었을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시간이 남아서 뭘 하고 이 시간을 뭉갤까 하다가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두 가지를 했었는데, 하나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 나는 서비스업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손님이 오면은 이거 보고 가세요. 이건 얼마고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트럭을 운전했었어. 야,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게 그때 트럭으로 한번 갖다 주고 오면은 몇십만 원이 딱 떨어지거든. 그거를 일주일을 하면은 200만 원이 뚝딱 생겨. 물론 힘들어. 차에서 자야 돼. 물론 트럭은 제 차가 아닙니다. 그 대여료를 따로 내야 돼. 괜찮아. 역시 몸쓰니리 최고야. 서비스 안 맞아. 주유소에서도 일을 해봤어. 주유소에 차가 들어오면은 뭐 닦아주고 물건 파는 거야. 이게 이런 성능이 있고 물약과니까. 이건 물분자들끼리 밀어내는 성질이 어쩌다 하면서 친수성이 뭐 소수성이 무슨 소리야 하고 가버려. 나랑 안 맞는 얘기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할 게 없어서 방에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등이랑 바닥이랑 합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 알지? 이렇게 합체시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뭉개면 안 된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각나는 김에 세운상가를 갔어. 몇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금속 탐지기를 만들었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픽싱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핵심은 두 가지야. 하나는 코일을 2개 만드는 거야. 코일을 2개 만드는데 그 코일의 위치가 서로 이렇게 수직해야 돼. 그럼 하나는 신호를 보내는 코일이고 하나는 만들어진 신호를 찾는 코일이에요. 자, 금속이 땅속에 있다. 여기에 전류를 그냥 흘려주는 게 아니라 교류처럼 흘려주면은 자기장이 생겼다가 약해졌다가 반대로 생겼다가 약해졌다가 해. 그럼 그 자기장이 금속에 가서 전자기류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든 전류도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대로 생겨졌다가 약해졌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뭘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들었다가 약해졌다가 반대로 만들었다가 약해졌다는 거야. 그거를 얘가 찾는 거야. 그 신호. 그럼 여기 이 코일에 흐르는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2차 코일이지. 2차 코일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전류가 생겼다가 약해졌다가 반대로 생겼다가 약해졌다 하면서 그걸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 장치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얘가 삐삐삐삐 그럼 나는 땅을 파면 돼. 이걸 들고 놀이터를 갔습니다. 실제로 놀이터, 지금은 흙바닥이 놀이터가 많이 없지. 우레탄이지. 여러분들은 정말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동전 가지고 다니는 애들 없지. 그때는 다 문방구 가서 뭐든 사 먹으려고 100원, 500원, 50원, 10원 다 들고 다녔어. 어디다? 주머니다. 그네 타다가 떨어져. 씻었어. 그렇지. 애들이랑 몸싸움 하다가 떨어져. 그럼 난 흙바닥에 이걸 들고 자. 띠띠띠띠 주워.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뭔 생각을 해? 이상한 봅시다. 애들이 와서 아씨 뭐예요? 왜 이런 거 하잖아. 띠띠띠띠 주워. 아저씨 뭐예요? 저기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 고맙습니다. 하고 다 가. 놀이터 동네에 있는 놀이터를 한번 그렇게 쑥 털었어. 4-5개인가? 꽤 나오더라고. 은행을 가는 거지. 은행에 가서 동전 좀 바꿔주십시오. 그냥 지폐로 바꿔가지고 트럭보다 얘가 낫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들고 해수욕장에 갔어. 띠띠띠띠 그럼 그 어촌에 사는 이제 어린아이들 아이씨 뭐하세요? 띠띠 아이씨 아이스크림 사 먹어. 새우깡도 사 먹어. 아이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을 한 4-5개를 돌았어. 아주 하루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런 걸 좀 동영상을 찍고 있네. 꽤 됐습니다 당시에. 그때는 됐어. 지금은 안 돼. 지금 사람들이 동전을 안 들고 다니잖아. 안 돼. 지금은 안 돼. 쏠쏠했었어. 그래서 이거 만든 거 재료비 다 저거 획득하고 남은 생활을 이렇게 띠띠띠 하면서 재밌게 댕겼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코일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좀 관건이야.
그래서 여기 밑바닥에 너네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띠띠띠띠 하고 다니죠. 이렇게 띠띠띠띠 이런 것들 띠띠띠띠 요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요거를 이 자기장을 만들어서 얘 유도시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못 줘.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영향받는 건 이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가 영향을 받아. 그럼 절리고 흘러서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이거를 굳이 흑역사를 꺼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데 그때 진짜 되게 허름하게 하고 다니니까 아저씨들이 간첩인 줄 알고 참. 진짜 그런 사람. 너 수상한데? 아저씨 아닙니다. 힘들었어. 그 아저씨랑 술 한잔. 저 대학생이고요. 저 제 사계야. 아저씨는 막 오징어 주고 그러셨어. 오징어. 고성. 지금은 고성이 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때는 고성이가 되게 사람이 없었어. 거기 좀만 넘어가면 483이거든. 사람도 없고 거기 옛날에 김일성 별장이었던 것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티셔츠 입고 막 띠띠띠 이상하지.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한 건 이게 시험에 나와. 아니 저기 이게 나온다고. 요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서로 수직인 거. 1차 코일이 송신이고 얘가 수신인 게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많지. 뭐 전기 기타 요것도 전기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기타 몰라?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쳐? 이렇게?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쳐? 네. 이렇게 안 치고. 알았어. 이렇게 피아노는 멋있어.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없어요? 악기 뭐? 아니야. 악기 뭐 다룰 수 있는 거? 악기? 하프? 첼로? 피아노, 기타 둘 다 친다고? 나 내 말 무시했던 거야 계속? 내가 말할 때는 그냥 귀막 이거 한 거야? 아니야? 아마 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하는 거 있어요? 드라마? 드럼. 두둥 빵빵 이거 신나지. 나도 원래 저기 대학 들어갔을 때 밴드부를 들어가려다가 일이 꼬였어.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선배들 추천 때문에 신문사, 하나는 응원단,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거 참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게 여러분 대학생활 잘하세요. 잘못하면 나는 내가 직접 싸운 적은 없는데 내가 사람들을 싸우게 만든 적이 너무 많아. 그때도 응원단이랑 우리 선배들이랑 싸워가지고 안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응원이 제가 하나이글스 팬인데 하나 맨날 주냐? 야 어떡해? 너네 하나이글스 조금만 응원해주면 안 돼? 하나 너무 많이 줘. 자, 전기 기타가 일반 기타랑 다른 점이 있지. 일반 기타는 통이 있어요. 전기 기타는 통이 없습니다. 전기 기타는 왜 통이 없을까?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거든. 줄이 떨린다. 줄이 떨리는데 줄만 떨려가지고 그 소리가 안 나. 그래서 통이 공명이라고 하는 일을 벌입니다. 나중에 우리 파동할 때 정상파할 때 다시 한번 할 이야기야. 그런데 전기 기타는 통이 없지. 공명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떨리는 그 신호, 전기 신호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잡아내는 거고, 그 신호를 증폭시키는 장치가 다이오드 반도체에 나오는 트랜지스터야. 트랜지스터가 이 전기 신호를 내가 자꾸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트랜지스터가 증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요. 자, 증폭하는 역할 때문에 이 작은 신호가 큰 신호로 바뀌어서 아웃풋으로 흘러갑니다.
자, 전기 기타는 일단 전자기도의 특징이다. 또 여러분들이 그 교통카드 있지? 교통카드 갖다 댈 때마다 삑삑삑 하는 이유는 그 단말기에서 자기장이 왔다 갔다 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단말기에다가 코일을 갖다 대면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칩이 작동하게 되는 거. 아마 잠깐만, 우리 또 예시가 내가 더 얘기해야 될 게 없지 이제. 예시. 뭐 더 나오면 나중에 하면 되지. 전동기, 발전기 생긴 게 똑같아. 둘 다 이렇게 생겼어. 아예 쓸데없는 얘기. 똑같이 생겼어. 전동기나 발전기는 똑같이 생겼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도는 거고, 내가 돌리면 여기에 전기 흘러서 빛이 뿅뿅뿅 생겨. 그러니까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에다가 전기를 꽂아주면 선풍기가 돌고, 내가 선풍기 날개를 내가 돌리면 거기에 전류가 흘러서 선풍기 끝에 있는 곳에 전기가 반짝반짝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장치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전기 코드에다가 선풍기를 꽂아가지고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 선풍기를 마주보게 해서 이 바람 때문에 선풍기가 빙글빙글 돌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이 전류를 가지고 다시 선풍기를 바람을 돌리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렇지?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환될수록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라는 걸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넣으면 화석연료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차가 앞으로 가. 근데 이거를 화석연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일종의 비슷한 일인 거야. 아니 직접 넣어서 돌리지 굳이 한번 만들어서 돌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CO2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CO2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발전 방식의 필요성이 더 등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왜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옛날 차는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 그런데 요즘 차들은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훨씬 많아. 그럼 다양한 전자제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전기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의 많은 필요성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이 안에다가 저장시킬 필요가 생겨. 그런 필요성은 뭘 바꾸는 거니? 산업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필요성이 많아지면은 그 산업은 커지게 돼 있고, 산업이 커지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친환경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돼.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애초에 만들어지는 전기의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을 찾아내기.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벌어질 사건은 아까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엔트로피를 거꾸로 돌리는 사건은 계속 생깁니다. 절대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반대쪽으로, 혹은 이거를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거이기도 해. 원래 천천히 해소가 되고 있었던 화석연료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판에서 쓰지 않았으면은 화석연료 쪽에 고정되어 있었던 특정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들었을 텐데 우리가 이걸 가파르게 줄였잖아. 뭔가 이 상태로 유지가 돼 있어야지 에너지를 가용적으로 쓸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거야. 빠르게.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쪽 에너지, 환경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쪽으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것이 맞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쪽 관련된 자들만. 자, 그럼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대충 다 된 것 같고 우리 수능 특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냐 하면 물질의 133페이지 전자기유도 쭉 나와 있어요. 됐고 쭉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야. 자, 오른쪽에 개념 체크 한번 넣어봅시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래? 유도전류라고 부르지.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은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르고요. 2번 렌츠 법칙에 의하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죠. 자기선속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속, 자기선속. 이것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흐른다. 3번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도전류의 방향은 기역 방향이 된다. 맞지? 이렇게 되면 위쪽을 N극을 만들 테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134에 왼쪽을 보면 개념 체크가 또 나와 있고요. 이 개념 체크 1번 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는 당기는 힘일까 미는 힘일까? 가까워지고 있잖아. 운동을 방해하려면 밀어야지. 그래서 얘는 X가 될 거고, 그 다음 2번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GB다, BGA다. 싹싹 해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전류 이렇게 흘러.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 그러면서 AGB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제 135페이지에 1번 개념 체크. 그림과 같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때 정사각형 도선의 운동 방향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대. 이렇게 흐르고 있었대. 이렇게 흘렀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던 거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었던 거야. 그 말은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힘을 받았을까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방해하려고 왼쪽으로 힘 받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2번 문제. A랑 B가 있는데 A는 V의 속도, B는 2V의 속도로 빠져나와. 그럼 누가 더 셉니까? 2V가 더 세죠?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에서보다 약하다라고 써야겠다. A에서가 약하다. 자, 그 다음 136페이지.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을 회전시키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역학적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죠. 2번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도 아까 저거랑 똑같아. 저거 금속 편지기 같은 건데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지.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야. 코일 속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면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충전이 됩니다만 당연히 효율은 유선 충전이 훨씬 더 잘 되겠죠. 효율은 좀 떨어져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중간에 손실되는 전력도 굉장히 많고
자, 3번. 마이큐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소리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인 전기신호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137페이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무선 충전이라는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고, 과학 돋보기 자기 브레이크도 나와 있는데, 자이로드로를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는 브레이크가 고장날 일이 없어요. 자기 브레이크를 이용하거든. 떨어지다가 밑에 있는 코일 혹은 밑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운동을 방해하게 하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 개념 체크를 한번 먼저 볼게요. 낙하하는 놀이기구에 이용되는 자기 브레이크는 연구 자석이 금속판에 접근할 때 금속판에 흐르는 유도 전류, 흐르는이니까 전류입니다. 흐르는 기전력이 아니야. 흐르는 건 매개체지 에너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자석이 구리관속을 낙하할 때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방해하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2점 수능 테스트. 자, 지난주에 내가 숙제를 14번까지 숙제를 줬었는데 혹시 숙제를 하신 분 손? 나 했어? 했는데 안 가져온 거군요. 자, 그러면은 14번까지는 일단 숙제였으니까 15번부터 풀자. 15번부터. 자, 15번하고 16번 두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실게요.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대충 다 풀었나요? 자,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보고. 자, 1분 정도 남았으니까 1분 안에 밥 한번 골라보세요. 이걸 뭐 문제를 맞춘다기보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대형 프로젝트.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얘가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대. 이렇게. 그럼 자기장이 아래쪽을 향한다는 거지. 그 말은 이 위쪽이 S극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A 방향으로 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운동을 방해하는 거잖아. 위쪽이면은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힘을 아래쪽으로 받아야 돼. 그럼 N극을 잡아당겨야 되는 뜻이니까 얘는 S극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S가 N을 잡아당겼으면은 N극도 S극을 잡아당겼을 거야. 같은 힘으로. 그래서 기억. 원형도선이 A 방향으로 운동할 때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한다. 그렇지. 멀어지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낌상 이렇게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많고 멀리 있으면 약해요. 자기선속의 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자기선속은 감소한다가 일단 맞고 기억 동그라미. 그 다음 니은 자석피는 S극이다. 니은 자석피는 S극 맞고 디귿. 원형도선을 B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B야. B면 가까이 오니까 밀어내야 돼. 밀어내려면 여기가 S극이 돼야지. S극. 여기는 다시 N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 흐른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 요렇게. 어쨌든 핵심은 이거야. 밀어내면 자석 받는 힘도 이제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아. 본인의 중력이 있잖아. 본인의 중력도 있고 자기력도 있는데 아래쪽으로 두 개를 받는데 얘가 정지된 상태로 멈춰 있다는 건 R점이 얼마? 0. R점이 0이려면 바닥이 얘를 미는 힘의 크기가 F 더하기 mg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력보다 더 큰 힘을 수평면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 디귿. B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수평면이 자석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중력보다 세지. 그래서 무게 물어봤네. 무게보다 크다. 맞지? 무게보다 F만큼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그럼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 A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좀 잘못되지. A 방향은 얘가 무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 방향으로 이 바닥에 줘야 되는 힘은 F 빼기 mg 빼기 F. 그럼 요거랑 더한 거는 mg고 아래쪽으로 mg니까 합해서 0이 되는 거라서. 자, 그다음 16번 문제. 의자 뒤에 부착된 자석, 기둥에 부착된 금속이 서로 자기력을 주고받으면서 얘가 얘한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기역에 의해서 니은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변하지. 기역이 자석이 가까이 가면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선속은 변함. 기역은 맞습니다. 니은에는 유도. 그렇지. 코일에 유도 전류 흘러. 맞아요. 그 다음 디귿. 기역과 니은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당기는 거다. 지금 얘가 서로 가까워질 때는 이라고 해놨네. 가까워지는 거잖아. 얘랑 얘가 가까워지면은 밀어내야지. 밀고 밀어야지.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미는 힘이 돼야 되니까 틀렸지. 기역과 니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때? 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7번하고 18번을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더우신 분 있어요? 나는 조금 더워진 것 같다. 손 한 명. 경민아 아직 더 기다려야겠다. 아직 여론 형성이 안 됐어. 자식소리. 자, 약간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뭐 볼 거 다 봤을 테니까 정답 마지막으로 한번 골라놔보고 상황을 봅시다. 일단 기억, 정지 있으면 당연히 안 흐르지. 기억은 그냥 읽자마자 동그라미. 미음. 막대 자석이 Q를 지날 때 상황을 그려놨어. Q를 지나갈 때 얘는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N극, 이 반대쪽은 S극. 그러면 자기장 이걸 만들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려주면 되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흘렀겠네.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디귿.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일 때가 R일 때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이었는데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일부 만들고 여길 지나와서 다시 탄성 에너지를 저장을 할 거 아니야. 그때 만들어진 탄성 에너지는 10줄보다 작아지겠지. 렌치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디귿은 P일 때보다 Q일 때보다 작다? 아니다. R일 때가 더 작다. X. 디귿은 X.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되겠네. 자, 18번. 3초일 때 전류의 방향은 어디 있냐? 그래, 3초가 여기 있지. 여기 전류가 증가하고 있네. 전류가 증가한데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증가한다는 거는 얘가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싫어한다고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야. 나오는 걸 만들어야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었겠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거야. 3초일 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시간대고 얘가 증가하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게 많아지면은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나오는 걸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7초일 때는 여기네요. 여기. 아이고, 전류가 그대로네. 전류가 그대로면 얘가 만든 자기장도 그대로 유지가 돼. 변화가 없어. 자기장에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유도적으로 흐르지 않지. 니은은 맞네. 그 다음 디귿.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 세기만 비교를 해보면 그 세기가 3초랑 9초, 3초와 9초에서 누가 더 빨리 변해? 여기가 더 빨리 변하네. 기울기가 더 크네. 그래서 9초일 때가 더 크다. 9초일 때가 크다. 틀렸네. 정답은 니은 2번이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차근차근. 자, 19번과 20번 두 문제. 이것도 4번 드려볼게요. 시작.
혹시 자인스토리를 PDF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있으면 얘기해. 내가 PDF 보내줄 테니까. 필요한 PDF로 받아볼 사람? 알았어. 그러면 우리 주연이는 내가 PDF 보내줄게. 답지는 있지, 주연아? 네. 가고 있으니까 도착했을 거야. 자, 1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에 연결했을 때랑 B에 연결했을 때 A의 연결과 B의 연결을 따로따로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자기장이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갑자기 자기장이 만들어져. 자, 지금 어떻게 감겼어? 이렇게 감겼지? A에다 연결하면 그럼 갑자기 저쪽이 없었는데 N극이 만들어지고 없었는데 갑자기 S가 만들어져. 그럼 얘는 갑자기 생겼으니까 싫어. 이게 만들어지면 싫어서 나는 반대로 만들려고 해. 밀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쪽을 N극이랑 이쪽을 S극으로 갑자기 얘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고, 그러려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려주면 됩니다. 기역 방향으로 흘러준다. 그러다가 B에다가 갑자기 딱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를 연결할 때도 이게 생기고 스위치를 꺼도 이런 게 생겨. 그런데 연결해 두는 동안에는 안 생겨. 이런 문제가 나왔길래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 딱 연결을 하면 이쪽에서는 전류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다가 전류가 이건 얘 입장이지. 생기다가 처음에 확 생기다가 쭉 안 생기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훅 생기고 쭉 하고 다시 줄어들어. 이거를 처음에 이거는 그냥 알아둬. 처음 스위치를 연결할 때 만들어진 유도 기전력보다 끌 때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훨씬 세. 그 이유는 나중에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줘. 처음에 연결할 때보다 끊을 때 더 큰 전기 에너지가 그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끌 때.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안 생겨. 연결 끝. 요때만 생겨. 자, 요것도 갑자기 연결을 딱 했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감기니까 갑자기 없던 자기장이 뿅 생겨. 이쪽 자기장이 생기니까 반대로 만들어줘야지. 나는 밀어내고 이렇게. 이걸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기억해주는 이은 방향이네. 그러면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는 순간 이건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기역이고 B에 연결하는 순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연결을 한 건지 끊었을 때를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쉽게 이렇게 문제 낸 거니까. 그 다음 20번. 일단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어. X를 지날 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플러스 X쪽으로, 4D를 지날 때는 전류가 P점에서 반대로 흐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시계로 흘렀던 거고 4D를 지날 때는 시계 반대로 흘렀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갑자기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건 나오는 걸 만들었다는 거지. 왜 나오는 걸 만들었을까? 갑자기 들어가는 게 생겼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야. 빠져나올 때는 왜 전류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를 더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지. 왜 만들어줘? 얘가 줄어드니까 그게 싫어서. 그럼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었던 거야. 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똑같이 들어가는,
얘가 들어가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싫어서 나오는 걸 만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얘는 빠져나올 때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게 싫어서 더 만들어 주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전류가 1대 2. 그럼 유도 기전력도 1대 2인 거지. 유도 기전력이. 왜 2배야? 속도는 똑같은데 자기장의 변화가 2배니까 그렇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내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얼만큼 변했어? 마이너스 1만큼 변했음. 이때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만큼 변함. 이렇게 갈 때는 플러스 2가 변하는 거지. 내가 아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이 3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고 1대 2. 여기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의미하는 건 방향을 말한다고 했어. 방향도 반대가 맞네. 그럼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은 뜻이 마이너스는 방향이 식의 반대다. 1은 I만큼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ED라는 이 점에서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I만큼의 전류가 생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기억? 영역 2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영역인데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1보다 2가 더 크다. 그치? 1보다 2가 2배 더 많지.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E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I다. 디귿도 맞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이 상황 이해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3점 문제도 한번 조금 풀어보도록 하자. 3점 문제에서 어디 16번 150페이지고 16번이야. 자, 일단 16번 한 개만 자 빨리 골라봐요. 이거고 자, 대충 골라보셨죠? 일단 이 무선 충전은 당연히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기장 위쪽 방향이고 유도 전류는 이제 A 방향으로 흘렀다.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 아래로 만들었어? 만약에 위쪽 자기장이 감소하면 그게 싫어서 더 만들려고 이 위쪽으로 만들었을 건데 얘가 증가하니까 그게 싫어서 반대로 만든 거지. 얘는 증가합니다. 증가. 그래서 증가가 적절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그리고 밀집. N극. 얘도 N극이 미네요. 디귿은 미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 별로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17번 해볼게요. 시작. 여기서 상자성체라고 한 걸 잘 생각을 해봐. 상자성체는 아까 얘기 잠깐 했었잖아.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성을 유지합니다.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성을 잃어버려요.
문제를 풀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면 이 안에 자성체를 뒀어. 이게 반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강자성체인지 알 수 없는데 이곳에다가 전류를 한번 흘려줬어. 그럼 그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었고 그 코일에 만든 자기장 때문에 자성체가 자화됐을 거야. 그게 같은 방향의 자화인지 반대 방향의 자화인지 모르겠지만 전류를 끊어버린 채 얘를 꺼내다가 여기서 가까이 훅 갖다 댔더니 갑자기 전류가 확 흐른 거야. 전류가 흘렀어. 어느 쪽에 전류가 흘렀냐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전류가 흐른 거지. 그럼 당연히 P는 무슨 극이겠니? 얘가 오는 걸 밀어내려고 했을 거 아니야? 얘를 미는 방향으로 힘주려면 이 극은 S극이었을 거야. 근데 전류도 안 흐르는데 왜 얘는 자기장이 있어? 강자성체니까. 강자성체는 한번 자화되면 안 돌아가. 만약에 이걸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로 했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자성체만 유지가 되는 거야. 얘가 S극이 되고 아래쪽은 N극이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 N극과 S극.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려면 코일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야 되는 거. 그쪽 방향은 요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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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출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기억은 마이너스극이었다. 해서 1번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틀렸죠. 그리고 기억, 답이 하나도 없어. 에이! 도망가는 건데. 미안, 도망가면 N극이고, N극이면, 반대! 반대. 얘 플러스극, 마이너스. 니은이 맞네? 니은 N극이 만들어져야 되고, 기억이 플러스극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문제를 잘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민망하네요. 자, 18번. 18번 문제도,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것만 빠르게 풀고 끝내자. 시작. 일단은 근데 아까 이점 테스트랑 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네요. 자, T1일 때는 전류가 점점 줄고 있어. 이 전류가 줄어들어. 그럼 이 N극이 약해지고 있는 거지. 혹은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거야. 이 자기장이. 이게 약해지면 그게 싫어서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A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음 T2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지. T2일 때는 전류가 안 변해. 전류가 안 변하면 만들어진 자기장이 안 변해. 그럼 이 코일 내부의 자기 산소도 안 변해. 안 변하면 안 생겨. 변해야 생기지. 그래, 흐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디귿.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래프만 딱 보고도 알 수 있지. 얘가 변하는 것보다 얘가 변하는 게 시간에 따라 더 크지. 그래, T3일 때가 더 기울기가 큰 만큼 더 많이 변하고 유도 전류도 더 많이 변한다.
T3일 때가 더 크다가 돼야 돼. 틀렸지? T1이 아니라 T3가 더 커야 된다.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기억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기억. 일단 여기서는 전류가 줄어들고 있고, 일단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만들어야 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더 만들 수 있지. 이해가요? 자, 그럼 일단 숙제는 우리 수능 테스트를 수능 테스트 지난번에 숙제 안 해보신 친구들은 그냥 우리 2점부터 3점까지 일단 되는 데까지 다 풀어오시는 걸로 할게요. 138에서 153까지 153까지 넣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